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집값 2015년 수준으로 낮춰야 한국은행 충격적 보고서 내놨다. 일단 기사의 타이틀이 쇼킹하긴 합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현재 0.7명대입니다. 이걸 1.6명까지 높여야 대한민국이 정상화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도시로의 인구 집중 등 출산 기피 요인을 OECD 수준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집값을 2015년 수준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겁니다. 정확하게는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중에 집값 하락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이 가긴 합니다. 한 가지 슬픈 예감은 이런 보고서를 한국은행에서 내놓더라도 부동산 투기꾼, 부동산 개발업자, 정치인, 그리고 부동산 상승론으로 밥 빌어먹고 사는 유튜버들은 콧방귀도 안 낄 거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015년 아파트 가격이 과연 어땠는지 이거를 한번 몇 군데 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실린 2015년의 집값, 송파구에서 가장 비싸다는 잠실의 엘리트, 그 중에 엘스 한번 보겠습니다. 잠실 엘스는 2008년 아파트이고 5,678세대 엄청난 대단지입니다. 엘스의 2015년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실거래 가격은 9억에서 10억 사이였습니다. 2015년에. 그러면 2023년 지금은 과연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나? 이미 전세 가격이 12억 선이고 매매 가격은 25억에서 22억 사이입니다. 전세 가격이 이미 2015년에 매매 가격을 앞질렀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2015년 가격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 한숨부터 나오긴 합니다. 지금 현재 거래가 되는 가격에서 50% 이상 하락해야 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잠실 엘스가 2015년 가격인 만약에 10억대가 된다면, 그런 가정을 해본다면 송파구의 다른 곳은 과연 어떤 가격대를 형성하는 게 맞는 것일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8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강동구에 있는 둔촌주공, 강동구 둔촌주공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일까? 이 부분은 각자가 좀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워낙에 강성 둔촌주공 조합원이나 수분양자 분들 같은 경우에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보다 강동구에 있는 둔촌주공이 더 비싸야 정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갖고 생각은 자유니까요. 기왕 본 거 이번에는 강남도 하나 볼까요? 비슷한 컨디션을 봐야 하니까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 힐스테이트 1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엘스처럼 여기도 2008년 아파트이고 1144세대, 여기도 대단지입니다. 여기는 7호선 초역세권이면서 9호선 그리고 분당선까지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엄북초, 언주중, 경기고, 영동고 등 엄청난 학군을 자랑하고 봉은사, 코엑스, 선정릉 등이 모두 도보권으로 가능한 거리입니다. 세대수를 빼고 모든 면에서 송파구 잠실동의 대장 아파트들을, 엘리트를 압도합니다. 저도 이 아파트를 자주 들락거렸는데 솔직히 여기 좋습니다. 잠실하고는 모든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이 동네는. 그럼 여기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2015년 실거래 가격이 과연 얼마였을까? 11억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는 12억을 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야 33평이 12억을 넘었던 곳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27억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비슷한 컨디션을 가진 강동구의 아파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여기도 2008년 아파트이고 총 3226세대 대단지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본다면 2015년에는 6억대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여기가 지금은 13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송파, 강남, 강동구의 어떤 공통점을 보면 첫 번째, 한국은행이 2015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춰야 한다고 분석한 보고서대로 만약에 되려면 일단 지금의 아파트 가격에서 50% 이상 하락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지금의 전세 가격은 2015년 매매 가격보다 오히려 높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오만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긴 합니다. 물론 집값은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양심적인 부동산 유튜버라면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2020년 가격하고 2019년 집값 요 수준에서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어떤 서로 줄다리기가 한참 팽팽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가격대가 다시 오면 집을 사겠다, 요렇게 마음먹은 대기 수요는 분명히 꽤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상하듯 2024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할 때 2019년 가격에서 집을 사려고 기다리는 어떤 대기 수요가 집을 얼만큼 살까, 요게 포인트입니다. 집을 파는 사람의 마음이 또 언제든 변할 수 있듯이 집을 사는 사람의 마음도 언제든 또 가격대가 변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보다 더 큰 영역, 그러니까 나라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떤 대외 영향력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듯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2024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 중에 또 드라마틱한 현장 중에 하나, 이번엔 동탄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남부권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 이름 더럽게 길어. 여기는 GTX A 개통 이슈로 관심을 받는 동탄이기는 한데 동탄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동탄역 근처가 아니다 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동탄에 있는 호수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겁니다. 서울 분들은 사실 동탄 그러면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의 전용 면적 116제곱미터가 지난 10월 달에는 2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가 거래가 될 때 22층이 20억에 거래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 11월 달에 1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25억에 거래된 건 또 26층입니다. 한 달도 안 돼서 비슷한 층수가 5억이 하락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층이 13억에 실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일단 서울이 아닌 점, 그리고 동탄역 주변이 아닌 점 등등을 다 감안하면 정말 드라마틱한 가격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형 평수라서 가격이 이렇게 크게 하락한 걸까? 아닙니다. 이것보다 작은 전용 면적 98제곱미터 역시 5월달 13억 8천만원, 7월달에는 12억 8천만원, 9월달에는 12억, 11월달에는 11억으로 쭉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동탄 지역에서도 그러면 여기만 호수공원 있는 데만 특수한 경우일까? 동탄역, 시범, 하나, 꿈의 그린, 프레스티지, 정말 이름. 여기도 전용 면적 113제곱미터가 9월달에 15억에 거래가 됐는데 지난달에는 13억 5,8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른 것도 보면 동탄역 시범 호반 서밋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9월 중순에 9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됐는데 10월 말에는 8억 7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도 하락했습니다. 동탄역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8.0, 진짜 니들 짰니?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 다. 아무튼 여기도 전용 면적 73제곱미터가 9월달에 10억 3,500만원에 거래가 됐는데 11월달에는 9억 3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탄 지역도 위치를 불문하고 역세권이든 아니든 평형을 불문하고 큰 거든 작은 거든 다 가격이 꺾여 보이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삼성전자와 그 협력 업체들 있기 때문에 배후 수요가 든든한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확장성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동탄역 주변 도보권을 제외하고 서울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호수공원 주변이라든지 신주거 문화타운 또는 여기에 또 트램 이슈 같은 게 있는데 요런 거 등등 가격의 부침이 상당히 클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수원, 영통역, 망포역 또 다 비슷합니다. 삼성전자의 배후 단지들.
그러나 모두 다 삼성전자 하나만 믿고 있는 곳들인데 제가 볼 때는 그 가치에 비해서 너무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했던 곳들입니다. 제가 동탄, 영통, 기흥, 용인 이쪽 지역은 사실 잘 언급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긴 하는데 일단 부동산 개발 회사 그리고 분양 대행사 등등의 속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어찌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주변에 거주하거나 아마 매수하거나 분양받으신 분들은 본인의 입장에서밖에 또 해석이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주택 공급자들 입장에서 한번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느냐를 알면 깜짝 놀라실 텐데 심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마케팅은 화려하게 하고 들썩들썩 분양받으면 큰 돈을 벌 것처럼 하고 손님들한테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장밋빛 그림만 보여줍니다. 뭐 다 그렇긴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이 어떤가 요 부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전혀 여기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포커페이스 하는 겁니다. 이거 비싸도 너무 비싸서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라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엄청 많이 하는 동네가 바로 여기입니다. 동탄, 영통, 망포, 광교, 기흥, 용인, 오산 이쪽입니다. 경기 남부권이라는 어떤 프리미엄을 10분 활용해서 마치 서울하고 시세 차익을 맞짱 뜰 수 있다라는 식으로 조금 포장을 하고 여러분께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등을 분양하고 매도합니다. 서울 분들 실제로 여기 와서 많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속마음은 이게 엄청난 거품이다 라는 거 그걸 공급하는 공급자 측이 이미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요. 그래서 기존 영상에서도 제가 이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 살짝 대놓고는 아니고 살짝 힌트를 계속 드렸는데 네가 뭘 아냐 뭐 하면서 은퇴한 공격수로서 제가 만약 지금 공격수 역할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보다 적은 돈으로 서울만큼 시세 차익을 다시 한번 서울보다 적은 돈으로 서울만큼 시세 차익을 이거 10번 정도 들으면 멀쩡한 사람도 심박수가 180까지 한 번에 그냥 올라갑니다. 이 컨셉으로 마케팅하면 경기권 어디든 부동산 개발은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게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이만 줄이고 도망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